네, 전자기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번부터 볼 건데, 자석이 솔레노이드를 따라서 뭐 이렇게 내려온대.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당연히 일어날 텐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운동하는 물체는 무조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했지. 그럼 이 자석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계속 왼쪽으로 힘을 받겠네. 여기 있든 계속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야. 물체가 어디 있든 간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무조건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석이 P를 지날 때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솔레노이드의 왼쪽에는 N극, 오른쪽에는 S극이 유도가 되겠지. 이 자석이 왼쪽으로 힘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N극으로 밀어내는 힘을 받아야 자석의 운동이 방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솔레노이드는 왼쪽에는 N극, 오른쪽에는 S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네. 이렇게 흘러서 결국 A 저항 B 방향으로 흐르겠네. A 저항 B 방향으로 흐른다. 언제? 자석이 P를 지날 때. 그 다음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자, 자석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을 받겠죠. 왜냐? 전자 유도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속력은 점점 느려져가지고 P에서가 Q에서보다 더 빠르겠네. Q에서가 더 느리겠네.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P 방향이다. 자, Q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 유도가 일어나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될 거고,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에 N극이 유도가 돼야겠지. 왼쪽에는 당연히 S극이 유도가 될 거고, 자, N극, S극이 유도가 되려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될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류는 D 저항 A 방향으로 흐를 거고, 디귿에서 묻는 거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PQ 방향이겠네.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이겠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답은 1번. 한 변의 길이가 4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운동하고 있대. 자, 이런 문제는 구간별로 나눠서 BLV 적용하면 된다 그랬지? 우리 했던 대로 한번 해보자. 구간을 0, 2D, 2D, 4D, 4D, 6D, 6D, 8D, 8D, 10D 10D까지 해야 이 고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니까 10D까지 보는 거야. 물론 이 구간은 P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P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거다. 자, 그 다음 구간별로 나눈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방향하고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이제 구할 건데, 먼저 그 전에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한번 표시해보자. 그것까지 표시하면 간단하니까. 자, 0에서 2D, P의 위치가 0하고 2D 사이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구간 0하고 여기를 구간 4라 이렇게 잡으면 0하고 2D 사이에서는 구간 0에서 1로 가는 거지. 2D에서 4D일 때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니까 구간 1에 의한 전자의 유도는 안 일어나니까 얘는 무시하고, 결국 그러면 0에서 2로 가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랬지? 0에서 2로 가는 거다. 그 다음 4D에서 6D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때는 마찬가지로 구간 1에서 3으로 가는 거고, 6D에서 8D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때는 2에서 4로 가는 거겠네. 8D에서 10D일 때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3에서 4로 가는 거겠네. 자, 그러면 0에서 1로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시계 방향. 그 다음 0에서 2로 갈 때는 그럼 뭐 세기까지 한번 할까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 나오는 방향 자기장 다시 하면은 0에서 1로 갈 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려면 반시계 방향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
반시계 방향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네.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야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질 테니까. 자, 그다음 세기는 BLV로 구하면 되는데 BLV로 구하면 되는데 V는 안 변하고 L도 이 경계에서 각 경계에서 자른 길이 이 길인데 즉 이 길이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델타 B. 델타 B만 한번 잘 체크하면 되겠네. 자, 그럼 구간 0에서 1로 갈 때 델타 B는 마이너스 B0겠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부호까지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B0고 얘는 마이너스 B0. 구간 2의 자기장 영역의 이제 방향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나머지 값들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야. 어딨지? 고리의 점 P가 3D를 지날 때 P에는 세기가 I0인 유도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는 결국 반시계 방향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겠네. 언제? P가 3D에 있을 때. 이때. 2D하고 4D 사이일 때. 즉 0에서 2로 갈 때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흐른다는 건데 플러스 Y 방향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0에서 2로 갈 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는 거는 0에서 2로 갈 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됐다는 거 아닐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유도가 됐을 거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됐다는 거는 반시계 방향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겠네. 그래서 플러스 Y 방향 자기장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겠네. 그럼 0에서 2로 갈 때 들어가는 방향 전류가 자기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영역 2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값들도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겠네. 자, 구간 0에서 2로 갈 때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반시계 자기장 변화는 마이너스 EB0. 그 다음 영역 1에서 3로 갈 때는 똑같죠? 자기장 변화 없으니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전자 유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 영역 2에서 4로 갈 때는 마이너스 EB0에서 아무것도 없는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이 도선을 통과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나오는 걸 만들어낼 거고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거니까 아니죠.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어내죠.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고 그러려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 흘러야 될 거고 자기장의 변화는 마이너스 EB0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EB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영역 3에서 4로 갈 때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B0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고 그럼 결국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시계 방향 전류 흐른다. 그 다음 자기장 변화는 플러스 B0. 그러면 이 BLV는 결국 유도 기전력이고 유도 기전력의 비가 1대 2대 0대 2대 1 이렇게 되니까 유도 전류의 비도 1대 2대 0대 2대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봅시다. P가 D를 지날 때, 즉 0하고 2D 사이일 때를 말하는 거지. 자, 아까 3D일 때, 즉 2D하고 4D 사이일 때 이때 전류의 세기가 I0라 했으니까 이때는 2분의 1 I0만큼 전류가 흐르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5D를 지날 때, 즉 4D하고 6D 사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냐? 4D하고 6D 사이일 때 1에서 3으로 가는 거고 자기장 변화 없으니까 전자 유도 안 일어나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고 7D일 때, 즉 6D하고 8D 사이일 때 물어보는 거지. 이때 전류는 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면 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Y 방향이겠네. 답은 니은 디귿. 답은 4번. ABC는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의 예를 나타낸 것이라. 자, 전자기 유도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자기 유도는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했어. 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코일이 이렇게 있고 진동판에 자석이 연결돼 있어. 뭐 코일이 연결돼 있든 자석이 연결돼 있든 뭐 상관없어. 어쨌거나 진동판에 코일 또는 자석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진동판이 떨리면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제 자기 선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이다. 자, 무선 충전도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의 예시 중 하나죠. 1차 코일이 이렇게 있고 2차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2차 코일이 이렇게 만드는 자기장을 변화시켜가지고 얘가 만드는, 정확히는 얘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변화시킬 거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변화를 해가지고 이 코일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충전이 일어나는 원리다. 그냥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다. 해서 B도 전자기 유도 맞고, 교통카드도 전자기 유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죠. 교통카드에 이렇게 코일이 있고 카드 단말기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카드 단말기가 계속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이 교통카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도 변화해가지고 전류가 흘러가지고 교통카드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카드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 예시 중에 하나다. 답은 5번. 18번 봅시다. 뭐 이렇게 운동한대요. 세계 일정하다. 원투에서 자기장이 방향하고 세계 일정하다. 속력은 같대. 우리가 이제 BLV를 통해서 또 이제 할 텐데, 여기서 V는 일정하다는 얘기고, PQ는 AB의 한 지점이다. P의 위치에 따라 P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P의 위치가 1.5D일 때, 1.5D일 때는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P의 위치가 1.5D일 때는 영역 0하고 4 이렇게 영역 4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P의 위치가 1.5D일 때는 영역 0에서 1로 가는 거고,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P를 기준으로 플러스 Y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거지. 영역 0에서 1로 갈 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됐다는 거는 0에서 1로 갈 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됐겠죠. 그러면 영역 1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었겠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P가 2.5D일 때, 2.5D일 때는 이렇게 있는 거죠. 2.5D일 때는 이렇게 있는 거고, 2.5D일 때는 그러면 영역 0에서 2로 가는 거네. 영역 0에서 2로 갈 때 마이너스 Y 방향, 즉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인 거지. 시계 방향 전류가 유도됐다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됐다는 거고,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된 이유는 0에서 2로 갈 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됐겠지. 그러면은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었겠네. 그러면 영역 1과 2의 자기장의 방향은 다 이제 유도를 했어. 그럼 영역 1과 2의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야겠지. 그거는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될 텐데, 유도 전류의 세기 B가 1대2네. 그럼 델타 BLV의 B도 1대2겠네. 그런데 V는 일정하고 L도 똑같잖아 지금. D도 똑같잖아. 영역 0에서 1로 갈 때랑 0에서 1로 갈 때랑. 그럼 델타 B의 B가 즉 1대2라는 건데, 델타 B의 B가 1대2라는 건데, 0에서 1로 갈 때랑 0에서 2로 갈 때 델타 B의 B가, 자기장 변화의 B가 1대2라는 건데, 영역 0은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잖아. 그러면 영역 1의 자기장하고 영역 2의 자기장의 B가 결국 1대2라는 말하고 똑같겠네. 그럼 영역 1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영역 2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영역 1과 2의 자기장의 값을 다 구했으니까
B에 일어나는 이제 전자기 유도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네. B는 한번 다 체크해보자. B를 한번 다 체크해보면 구간을 뭐 D에서 ED Q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Q의 위치가 D에서 ED ED에서 3D 3D에서 4D까지 하면 다 되겠죠? Q의 위치가 4D일 때 이 도선이 이 자기장 영역을 완전히 빠져나오니까. 자, 그러면 D에서 ED일 때는 영역 0에서 1로 가는 거고, ED에서 3D일 때는 영역 1에서 2로 가는 거고, 3D에서 4D로 갈 때는 영역 2에서 4로 가는 거네. 자,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의 방향부터 구해보면 0에서 1로 갈 때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만들어낼 거고, 그럼 반시계 전류가 흘러가겠네. 1에서 2로 갈 때는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고, 들어가는 걸 만들려면 시계 방향 전류가 흘러가겠네. 그 다음 영역 2에서 왜 영역 2 이거를 왜 4로 했지? 영역 3이죠? 뭐 4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 다음에는 3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영역 2에서 3으로 갈 때는 나오는 방향에서 아무것도 없는 영역으로 하는 거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네.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네.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 세기. 이때도 L 똑같고 0에서 1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 L 똑같고 V 똑같으니까 자기장 변화의 비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네. 0에서 1로 갈 때 마이너스 B, 1에서 2로 갈 때 플러스 3B, 2에서 3로 갈 때 아니죠, 2에서 3로 갈 때 마이너스 2B. 그럼 유도 전류의 비도 1대 3대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봅시다. P의 위치가 3.5D일 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이다. (3.5D일 때) 이때는 P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죠? 3.5D일 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결국 이때는 1에서 3으로 가는 거고, 이때 자기장 변화는 1에서 3으로 갈 때 자기장 변화는 플러스 B죠. 플러스 B. 아까 0에서 2로 갈 때는 얼마였지? 0에서 2로 갈 때는 플러스 2B였고, 이때 전류가 EI0였으니까 이때 전류는 I0겠네. 기억 맞고. Q의 위치가 2.5D일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I0보다 크다. 자, Q의 위치가 2.5D일 때, 즉 2D하고 3D 사이일 때, 이때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자, 이때 한번 볼게요. Q의 위치가 2.5D일 때 어떻게 있는 거지? Q의 위치가 2.5D일 때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B였고, 그럼 이때 BLV 구해보면은 델타 B는 플러스 3B지. L은 이 경계에서 자른 길이 이 길이니까 2이고, V는 몰라. 근데 똑같대. V라 두자고. 그럼 BLV 구하면 이때 6BDV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럼 A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면, A 같은 경우 P가 1.5D일 때, 즉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래. 이때 BLV 구해보면은 이때는 영역 0에서 1로 가는 거니까 델타 B는 마이너스 B죠. 그 다음 L은 이 경계에서 자른 길이고, 얘는 D지. L은 D. 속력은 똑같다 했으니까 V. 이때 A의 BLV는 결국 B 마이너스 BDV가 나와. BDV가 나오고, 이때 유도 전류가 I0였대. 얘는 정확히는 유도 전류는 아니라 했지? 유도 전류는 아니지만 유도 기전적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유도 전류하고 비례한다 했어. 즉 BDV는 I0에 비례해. 그럼 6BDV는 6I0에 비례하고 결국 이때 유도 전류는 6I0가 되겠네. 3I0보다 크겠네. 됐죠?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이다. 이건 구해놨죠? 아까 P가 3.5D일 때는 이건 구해봐야겠네. P가 3.5D일 때 P가 3.5D일 때는 다 지우고 합시다. 일단 Q는 구해놨잖아. Q는 3.5D일 때, 즉 3D하고 4D 사이일 때 반시계. Q는 반시계. P는 P가 3.5D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B였고 플러스 2B였고. 그러면 P가 이렇게 3.5D에 있을 때는 3.5D에 있을 때는 결국 영역 1에서 영역 4로 가는 거잖아. 영역 1에서 4로 갈 때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고 4는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잖아. 결국 1에서 4로 갈 때 정확히 3이죠. 3. 2 다음에 3이니까 영역 1에서 3으로 갈 때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럼 결국 시계 방향으로 전류 흘러가겠네. 그럼 서로 반대이다. 맞네. 답은 기니디. 13번 고정되어 있대. 1의 자기장의 세기는 B로 일정하다. 2의 자기장의 세기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역 두 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도선의 왼쪽 영역에서는 왼쪽 영역을 보면은 이 왼쪽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색이 변하지 않고 세기도 변하지 않고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도 변하지가 않아. 결국 이 영역은 고려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델타 T분의 델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도 변하지 않고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도 변하지 않잖아. 결국 영역 1에 의한 전자기 유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제외하고 봐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우리는 영역 2에 걸쳐진 부분, 이 부분만 보면은 되는데, 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일단 방향부터 구해볼까? 이때랑 이때 또 나눠서 보면 되겠지. 0에서 5초 동안은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 영역 2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인데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해. 0에서 5초 동안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해. 그걸 막아야 돼. 그럼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겠지.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유도가 되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구간 나눠가지고 방향 세기 따로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5에서 7초 동안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져.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려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겠네. 이렇게 방향 다 구했고 세기를 구해야 되는데, 세기는 면적이 일정할 때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델타 T분의 델타 B A인데 면적이 일정하면 A를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랬지.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B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잖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 구해보면은 5분의 2고 0에서 5초 사이일 때는 5에서 7초 사이일 때는 정확히는 5는 아니죠. 2가 아니죠. 이거 얼마냐?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딱히 정확한 값을 물어보고 있진 않죠. 기울기가 어디가 더 큰지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 어디가 더 크죠? 5에서 7초일 때 기울기가 더 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B가 더 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5에서 7초일 때가 어쨌거나 더 세겠네. 이것만 알면 충분해. 문제 풀 때는.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시키고 있지 않으니까. 봅시다. 1초일 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지는 않죠? 뭐 안 흐를 이유가 없죠? 흐른다. 2초일 때 전 P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 즉 0하고 5초 사이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P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X 방향이네. 유도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같지 않죠.
5초일 때가 7초일 때가 더 크다.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B가 더 크니까 같지 않다. 답은 2번. 됐죠? 5번, 2번 맞고 1번, 4번, 5번 맞고. 네.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었고 질문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